책을 읽는 가장 쉬운 방법. 윌라 오디오북. 지금 이 순간이 애틋하다. 아이가 뽀로로의 중독에서 벗어나 여느 남자아이들처럼 카봇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공룡을 한참 좋아하다가 브라키오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 대부분 공룡들은 이름이 너무 길어 때론 어른도 외우기 힘들다. 자동차에 한참 빠지는가 싶더니 그동안 아이와 함께 산 100여 대의 자동차는 나중에 인테리어로 진열을 해볼까 생각 중이다. 유튜브에서 본 식충식물이 파리를 잡아먹는 모습에 매료되어 한겨울에 파리 지옥을 사오기도 했다. 식충식물만 파는 꽃집에서 겨우 찾아냈다. 하지만 결국 파리나 모기가 없는 겨울이다 보니 파리 지옥은 금세 죽고 말았다. 지금 아이는 쇼핑몰에서 본 할로윈데이 해골 옷을 입은 캐릭터에 푹 빠져있다. 고무차륵으로 해골을 함께 만들고 있다. 그런 관심이 이어져 인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인체의 신비란 책을 읽어주던 아내가 말했다. 우리 아이는 커서 뭐가 될까?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주고받는다. 나는 지켜보고 싶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개입하려는 마음을 꾹꾹 누를 생각이다. 커가는 과정을 깊게 들여다보면서 아이가 조언을 구할 때면 짧게 몇 마디 해주는 정도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싶다. 아이의 머릿속이 나나 아내의 생각으로 꽉 차길 바라지 않는다. 아이의 상상력을 담을 수 있도록 아이의 머릿속을 비워주고 싶다. 가만히 지켜보는 것. 제일 힘들다는 걸 알지만 내가 할 일이 그것밖에 없다. 아이의 미래에 대해 뭔가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을 할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로지 아이의 몫이어야 한다.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도착이 아니라 과정이듯이 말이다. 문득 그리움. 옥터나 다음화까지만 볼게. 조금만 더 놀고 와. 아직 안 끝났어. 나 지금 청소 중이거든. 이제 그만 볼까? 이제 밥 먹을까? 겨우 식탁에 앉혀도 오븐을 앉혀두기 힘들어. 매일매일 신랑이 하지만 저 발이 닿으면 같이 식사할 일이 많진 않겠지. 주말의 의무. 이번 주도 너무 정신이 없어 남편도 나도 아이와 함께할 주말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그래도 늘 새로운 경험을 주고 싶다 보니 뒤늦게 시작된 주말 고민. 때마침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우리 캠핑 갈 건데 같이 갈래? 뜻밖의 짧은 여행이지만 새 친구와 즐겁게 뛰논다. 그걸 바라보는 엄마가 더 만족스러웠던 하루. 평소보다 이르게 네가 잠들고 나면 엄마는 멈춰뒀던 생각을 다시 꺼낸다. 다음 주엔 뭘 하지? 돌아오는 차 안. 조금은 찬 공기에 얇은 이불을 덮어주며 문득 혼잣말을 하게 된다. 언젠가의 주말엔 네가 날 데리고 오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먹는 것보다 흘린 게 더 많고 현관문 나서면 응가하는 게 반복되는 일상. 그런 와중에도 매번 손을 씻기고 뭐든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아내가
대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해가 지면 아들을 재우고 나서 냉장고 안 맥주 캔을 꺼내다. 나는 좋은 아빠일까? 반성하는 나를 발견하면서도 해가 뜨고 아들이 깨고 다시 정신없는 일상이 시작되면 감수성 점이던 밤새의 기억은 모두 사라진다. 네가 없었다면 평범했을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콩캉콩캉 달려오는 너의 발소리. 오늘 하루는 어땠니? 밥은 많이 먹었어? 물어볼 겨를도 없이 품속에 꼭 안긴다. 엄마 지저분해. 엄마 씻고 놀자. 그럼에도 아랑곳 않고 더 깊이 꼭 안긴다. 그래, 엄마가 네 인생의 전부일 수 있는 순간. 지금. 일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유. 달라지고 있다. 처음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날, 아이의 글썽거리는 눈망울을 뒤로하고 어린이집을 나섰다. 돌아오는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 하지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 친구도 생기고 잘 지내는 모습에 그런 마음은 금세 무뎌진다. 내게 새로움이 쌓이는 만큼 왠지 서운함도 쌓인다. 아빠는 지금을 더디게 갈 방법을 생각해보지만 너는 더더욱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 행복하자. 지금은 해줘야 할 게 너무 많아 정신없고 지치지만 언젠간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이때가 그립겠지. 지금 해줄 수 있을 때 많이 해줄게. 그때는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육아 아닐까?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가도 또 아쉬움이 남는다면 지금 행복하자. 천천히 크렴. 요즘은 어디서든 무심결에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나 맑은 가을 하늘을 뒤로하고 뭘 계속 확인할 게 있나 싶지만 나 역시 휴대폰을 보고 있다. 그러다 문득 사진첩을 열고 보게 된 아들과의 가을 나들이 사진들. 휴대폰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추억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먼 훗날이 마냥 멀리만 있는 것 같아도 벌써 아들은 5살이 되었고 시간엔 더 가속도가 붙을 요량이다. 그렇게 빼곡히 담긴 아들과의 추억에 파묻혀 꽤 괜찮은 하루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아빠가 더 많은 추억을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 천천히 크렴. 이따 뭐 먹지? 회사 점심 메뉴 정하는 것보다 더 고민이 되는 아들의 식사 메뉴. 밥을 잘 먹어야 낮잠을 푹 자고 그래야 아빠도 쉬고 깨면 또 놀아주고 한순간 어긋나면 악순환이 시작되지만 지금이 아니면 만들 수 없을 추억. 머리로는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이 행복이라고 해도 뭉친 어깨와 굳은 목 근육은 늘 그 생각에 이의를 제기한다. 하지만 우물우물 말을 시작하기 무섭게 사랑해요 라며 아이가 사랑받는 기쁨을 표현할 때 그 순간이 곧 부모에겐 어제까지의 보상이자 앞으로의 에너지의 미천이 된다. 긴 고단함 뒤에 잠시의 피드백. 어쩌면 아이를 키운다는 건 이 둘의 무한 반복이 아닐까? 그렇게 추억은 밴다. 침 닦고, 콧물 닦고, 몸에 물기도 닦고, 엉덩이도 닦다 보니 어느새 누래진
가재수건. 낡아가는 것이 아깝지 않다. 그만큼 깊어졌을 테니. 나의 샤넬 넘버 5. 엉덩이를 깨문다. 발냄새를 맡는다. 머리카락은 코로 움켜쥔다. 나도 모르게 한 번 더 반복한다. 조금 더 크면 이럴 수 없을 테니. 킁킁킁. 냄새를 맡으면서도 그립다. 왜 아이한테는 달콤하고 포근한 냄새가 날까? 우리 집 향수. 돌아갈 수 없는 시간. 목욕은 아빠와 아들 둘만의 시간. 늘 목욕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들의 뒤태를 볼 때마다 빨리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머리 감기는 것도 일이지만 머지않아 머리도 스스로 감을 테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게. 되돌아볼 수는 있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는 시간. 지금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분명히 있다. 사춘기가 지난 자식과 목욕을 한다는 건 어쩌면 어색함을 씻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아들과 목욕만은 자주 하려고 한다. 지금이니까 할 수 있는 일들. 그렇게 생각하면 소중하지 않을 리가 없다. 매일 아침 8시. 키즈카페 가고 싶어. 물고기 보러 가고 싶어. 아침 출근길마다 벌어지는 아들과의 실랑이. 지금은 엄마가 출근해야 하니까 주말에 다 가자. 아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전에 얼른 뒤돌아선 발걸음이 바빠지기 일쑤. 아들은 단지 엄마와 함께 있고 싶었을지도. 먼 훗날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겠지. 지금을 그리워하며. 아빠, 오늘 회사 가요? 주말 아침 예상치 못한 알람이 울린다. 이불로 산과 터널을 만들어 자동차 놀이를 시작하지만 거실로 나오면 소파가 다시 침대가 되는 게 주말 아침의 풍경. 그때 무심코 아들이 던진 한마디. 아빠, 오늘 회사 가요? 어쩌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단지 아빠와의 시간뿐. 아빠가 걸레도 아니고 방바닥을 쓸고만 다닐 수는 없지. 그래, 일어나자. 그래, 네가 5살인 시간이 지금밖에 없듯 5살인 너를 보는 아빠의 시간도 지금밖에 없으니까. 주말이란 게 아이는 아빠와 놀고 싶고 아빠는 휴식이 필요한 엇갈린 시간이다. 하지만 아이가 내 에너지라고 생각을 바꿔보면 아이로부터 에너지를 듬뿍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좋은 날씨. 이번 주말은 아이와 함께 나들이 가볼까? 아빠에게 아이와의 추억이 필요한 이유. 아빠 참석을 권유하는 유치원 통신문을 보고 하루를 비워 가을 소풍을 가기 전날 밤. 물티슈, 간식, 여벌 옷, 샌들, 수건. 이렇게 준비물이 많은 줄 몰랐다. 평소 외출할 때도 이렇게 준비하거든.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춘천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며 아들의 유치원 생활이 궁금해졌다. 하지만 모두와 아주 잘 지내는 모습에 그런 의구심은 금세 무뎌졌다. 오히려 집에선 볼 수 없었던 의젓한 모습에 놀랐다. 일정을 마치며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던지. 돌아오는 길 의자 밖으로 몸을 붙여 잠든 아들을 누이는데 아들이 속삭인다. 아빠, 내일도 나랑 놀 거지?
지금은 네가 아빠와 있고 싶다고 속삭이지만 언젠간 아빠가 속삭이게 되겠지. 퇴근 후 결과만 듣는 게 아니라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함께해야 할 이유는 어쩌면 아빠를 위해서다. 층간소음. 마냥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파트 1층이 아닌 이상 부모는 늘 초조하다. 엄마는 괜히 까치발이 되고 아들은 언제나 우사인 볼트. 살살 걸어 다니지? 아들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지만 그 말이 아들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 아들의 친구가 놀러 오는 날이면 그날은 모든 걸 내려놓게 된다. 늦은 밤 아랫집에 사람이 없길 바랄 뿐이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심장이 떨린다. 아랫집 사람을 만날까봐. 기, 승, 전, 입. 놀이터의 모래, 문틈의 먼지, 죽지 못한 쌀알. 호기심 어린 아들의 눈이 쉽게 지나치는 게 없다 보니 그런 아들의 눈썰미를 아빠의 눈썰미가 보고 있다. 뭐가 입으로 들어갈지 모르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되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잔뜩 부풀어 오르는 시기라고 하니 말릴 수도 없고, 물론 말린다고 말을 들으시기도 아니지만 부모의 역할이란 게 계속 예의주시하는 수밖에, 그러다 보니 눈썰미가 생길 수밖에, 아이 때문에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다. 지각의 명분. 잠을 설친 것도 아닌데 출근 시간이 다 되어야 눈이 떠진다. 최소한의 출근 준비로 현관문에 나서려는 순간 아들이 손을 잡는다. 자동차 놀이를 하자는 아들과의 실랑이에 출근 시간이 또 늦어지지만 내가 널 이길 순 없지. 100번을 해도 처음 같은 일. 이게 뭐야? 질문, 또 질문. 뽀롱뽀롱 뽀로로. 계속 듣는 너의 18번. 까꿍 까꿍. 몇 번이고 너를 찾는 일. 100번을 해도 처음 같을 일. 크고 나면 기억 못하겠지만 네가 누군가를 돌봐야 할 때가 되면 기억이 날 거야. 아빠도 그랬거든. 어떻게 못 듣지? 어떻게 잘 들리지? 한밤중 아이의 울음소리. 수면 부족 좀비 상태지만 무의식 중에 천근만근 몸을 일으킨다. 근데 왜 남편 귀에는 안 들릴까? 희한하네. 한밤중 아이의 울음소리. 그냥 두면 그치겠지. 3분 뒤에 일어나려 했건만 아내가 먼저 일어난다. 고맙게도. 남편 코 고는 소리는 상관 안 해도 아이 숨소리엔 눈이 번쩍 뜨이는 아내는 초능력자. 우리 대화를 나눠볼까? 지금까지도 영어를 배우며 드는 생각은 서로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 서로의 생각을 소통하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것. 아이와 맞닥뜨린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10,000번을 반복해 쓰고서야 잊지 않게 된 영어 수고처럼 아이의 울음소리도 처음엔 다 같아 보이지만 수만 번을 듣다 보면 배가 고프다는 얘긴지 옷이 갑갑하다는 얘긴지 조금씩 알게 된다. 그것이 아빠가 범접할 수 없는 엄마와 아이의 대화의 경제. 윌라 오디오북